자, 오늘은 이제 도형 부분 보도록 합시다. 사인 법칙부터. 사인 법칙은요, 일단은 전제의 개념이 삼각형의 외접원은 그지? 하나밖에 없다 라는 것과 그때의 원에서의 내접하는 삼각형 원주각의 사실에 대한 성질을 얘기하는 거야.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그러면은 예컨대 예각삼각형이 있어요. 자, 삼각형의 6요소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지? 세 개의 꼭지점과 각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주보는 변이 지금처럼 존재하는 상황으로 정의가 되죠. 맞아요. 각과 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마주보는 것에 대해서 소문자로 표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자, 사인 법칙은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 삼각형에 외접하는 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 외접으로 인해서 뭐가 성립해요? 각에 대해서, 그지? 각에 대해서 성립하는 게 바로 원주각에 대한 성질들이 성립할 수 있겠지. 그지? 자, 그러면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자.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 C각이라는 각을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C각과 마주보는 변 C 사이에 관계식을 유도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보는 거야. 얘를 원주각을 이용해서 평행이동을 요 꼭점 C를 이동하게 되면은 뭘로 만들 수 있어요?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겠지. AC가 뭐가 될 때? 지름이 될 때. 맞아요. 그러면은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게 됐을 때 요 각도하고 마주보는 이 변 C 사이에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 R이 외접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놨을 때 일반적으로 대문자로 많이 표기를 합니다. 외접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놨을 때 지름, ER 값이 바로 빗변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 sin C라는 값을 뭘로? 자, 2R분의 C로 표시할 수 있겠네. 맞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어차피 B각도 그렇고 A각도 그렇고 자, B각을 이동해요. 꼭지점 B를 이동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C하고 A는 변하겠지, 길이가.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B를 움직인다고 해도 B각과 마주보는 B변의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지? 그러다 보니까 sin B 값은 2R분의 B가 될 거고요. 자, sin C 값도 마찬가지로 2R분의 C라는 관계가 성립하게 되는 거지. 2R분의 이거 A 해야 되지? 또 썼네. A라는 아이가 2R분의 A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자, 이거를 자,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 이거는 이제 사인 값을 기준으로 표기를 한 거고 C는 하고 표기를 하게 된다면은 2R sin C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얘는 B는 2R sin B라고 표시할 수 있겠네. 자, 그 다음에 A는 2R sin A입니다. 라고 표기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뭐가 보이게 돼? 자, 각 변을 뭘로? 외접원의 반지름하고 사인값, 마주보는 대각에 대한 사인값을 가지고 표시할 수 있다 보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변의 길이의 B가 자, A 대 B 대 C라는 값을 자, 지금 2R이 공통 인수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2R sin A 대 자, 2R sin B 대 2R sin C로 표시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 변의 길이의 b랑, 자, 이거는 헷갈리면 안 돼. 각이 아니라 각 변에 마주보는 대각의 사인 값의 b가 같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죠. 맞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외접원의 반지름으로 표시를 했을 때 ER은 사인 C분의 C가 될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ER은 사인 B분의 B, 또 ER은 사인 A분의 A라고 표시할 수 있겠지. 맞아. 그러면 사인 값분의 변의 길이의 B가 나타내는 게 바로 자, 외접원의 지름을 나타내다 보니까 다 동일한 값을 나타내게 되잖아. 그래서 뭐가 나오게 된다? 여기서 사인 A분의 A랑 사인 B분의 B랑 사인 C분의 C의 각 마주보는 사인 값과 각의 사인 값과 변의 길이의 B가 모두 같다라는 관계가 나오게 되지. 맞아? 그러면은 자, 여기서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관계식은 뭐예요? 마주보는 자, 한 쌍에 두 쌍에 그지? 두 쌍에 각과 변에 대한 조건이 있을 때 한 각을 구하고 싶다. 만약에 A각과 A변, B변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때 뭘 구할 수 있다? 사인 B 값을 구할 수 있다. 또 마찬가지로 A각, B각, 물론 특수각에 대한 거나 주어지는 조건으로 알 수 있겠지만 그치? 각이 나오고 변의 길이가 하나 나왔을 때 그때 나머지 B의 쌍에서 나오는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그지? 그래서 두 쌍의 대각과 대변 사이의 관계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사인 법칙이라고 한다면은요, 사인 법칙이랑, 이거 뭐 예각을 예를 들었지만, 뭐 직각은 당연한 거고, 둔각도 그냥 그림 상황만 나타내 보면은, 가끔 이제 괄호 넣기로 한 번씩 나올 때가 있으니까, 그냥 확인만 하면요. 둔각 같은 경우는 외접원의 중심이 바깥쪽에 있잖아요. 맞아요. 그죠? 바깥쪽에 있잖아. 그러면은 자, 얘를 물론 이동해서 표시할 수도 있겠지만 자, 많이 나오는 게 이렇게 자, 이 B를 만약에 지나가고 D점에 대해서 그죠? B를 지나가고 원의 중심을 지나가는 마주보는 점을 D라고 했을 때 그치? 말이 안 나온다 이상하게. 자, A각과 D각 사이의 관계가 자, A 플러스 D가 뭘 이루게 돼? 각에 대해서 자, 180도 파이를 이루게 되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세타라면은 얘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표시할 수 있을 거고. 그죠? 그러면 요 변의 길이를 A라고 했을 때 자, 사인 세타 분의 A라는 거나 자, 마찬가지로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분의 A로 표시할 수 있는 거랑 동일하고 사인은 뭐라 그랬어? 파이 마이너스 세타면은 사인 세타랑 같죠? 그죠? 해서 둔각에서도 여전히 성립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마주보는 두 쌍의 대각과 대변 사이 관계식이라는 의미하고 그 다음에 자, 각 변의 길이를 뭘로 자, ER이 공통 인수가 되면서 사인 값의 B로 표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사실 코사인 법칙이 이제 코사인 법칙을 바로 이어서 하게 되면은 코사인 법칙으로 사실 계산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아. 코사인 법칙이 조금 더 활용도가 높아요. 근데 사인 법칙은 주로 언제 확실하게 사인 법칙을 쓰느냐? 바로 외접원의 반지름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지? 외접원의 반지름에 대한 삼각형에 대해서 외접하는 원이 하나씩 대응합니다라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인 법칙은 외접원에 대한 관계에서 조금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지? 그리고 코사인 법칙으로 표시할 수 없는 게 지금처럼 변에 대한 길이
b를 사인 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 사실 요거 같은 경우는 두 쌍이 마주보는 대각과 대변 같은 경우는 코사인 법칙을 배우게 되면은 조금 많이 퇴색이 돼. 특수각이 정말 특이한 경우 아니고서는 많이 퇴색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요 성질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외접원의 반지름에 대한 것 요게 사인만에 두드러진 성질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은 난 책도 안 펴놓고 뭐 하는 거지? 책은 여기 있다. 자, 예제 1번부터 보면요. 자, 1번에서 A는 2루트 2. 그 다음에 각 A가 30도. 그 다음에 C가 45도. 일 때 C의, 변 C의 값을 구하랍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 문제 풀다 보면 어쩔 때는 호도법 쓰고 어쩔 때는 이 각도 60분법을 쓸 때가 있거든. 고민할 거 없어요. 문제가 60분법으로 나왔으면은 각도로 나왔으면 각도로 쓰는 거고요. 문제에서 호도법으로 나왔으면 호도법으로 그냥 쓰는 거야. 알겠지? 선택지가 없어요, 여러분한테는. 자, 그러면은 자, A 서로 대각과 대변 사이 관계, C와 변 C도 마찬가지로 대각과 대변 사이 관계. 그러다 보니까 자, 사인 30도 분의 2루트 2라는 값이랑 사인 45도 분의 C라는 비율이 서로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인 30도가 2분의 1이죠. 얘가 2분의 루트 2지. 그러면은 양변에 똑같이 2분의 루트 2를 곱해주게 됐을 때 자, 얘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 C 값이 이건 어차피 이렇게 약분될 거고요. 자, 얘는 곱하게 되면은 4로 표시할 수 있죠. 그래서 C 값이 얼마다? 4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B는 3, A는 45도, 그 다음에 C가 75도. 75도 특수각 아니죠. 그러면은 뭐를 알 수 있다? B가 얘가 60도라는 걸 알 수 있겠지. 맞아. 자, 그러면은 각 A하고 외접원의 반지름 아래값을 구하랍니다. 그러면은 각 B하고 변 B하고 사인 60도 분의 자 3이 뭐다? 2R이다. 지름이다. 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2분의 루트 3이 돼서 정리하면은 루트 3. 그래서 2R이 2루트 3입니다가 될 것이고 외접원의 반지름이 루트 3입니다. 지금 외접원의 반지름 물어보면은 사인 법칙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니까 D 값이 2고요. 그 다음에 C가 루트 6이고 그 다음에 각 B가 45도. 각 A하고 C의 값을 구하래요. 자, 일단은 서로 마주보는 대각과 대변. 그러면은 자, 유도할 수 있는 게 사인 C분의 루트 6, 2. 자,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분의 2입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얘가 2루 얼마야? 이게 루트 2분의 2루트 2죠? 자, 그래서 사인 C는 2루트 2분의 루트 6이 되겠네. 자, 그러다 보니까 2분의 루트 3이죠? C는 60도라고 한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죠? 왜냐면은 이것 때문에 나중에 사인 법칙을 잘 안 쓰게 돼. 사인은 예각이나 둔각이나 다 양수예요. 그죠? 근데 코사인은 예각일 때는 양수고, 그지? 둔각일 때는 음수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똑같이 예각 상황이냐 둔각 상황이냐를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사실 코사인 값이거든. 그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각을 구할 때나 아니면은, 그지? 정리할 때는 코사인 법칙이 그래서 더 많이 쓰이게 돼. 사인 법칙은 경우의 수를 나눠줘야 되거든. 그지? 근데 여기서는, 별 얘기가 없으니까 C가 가능한 게, 자, 얘가 120도가 될 수도 있고, 자, C가 60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때의 A라는 값은 제한 조건이 있나요? 그죠? 없죠. 자, 그러면은 A라는 값은 이때 75도가 될 거고요. 자, A는 이때 15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니까. 자, 각 변의 길이의 B가 사인의 B랑 같습니다. 라고 했지, 합에 대해서는 정의된 게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자, 이런 거는, 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돼? 비례상수를 써야 되죠. 자, 얘를 비율이 아닌 실제 참값으로 바꾸고 싶으면은, 비례상수 K를 써서 5K, 6K, 7K라고 표현하면은, 그죠? 공통인수 약분된 K로 표시할 수 있을 거고. 그럼 A 플러스 B가 5K입니다. B 플러스 C가 6K입니다. C 플러스 A가 7K가 성립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서로 순환한 대칭형의 식 같은 경우는, 자, 얘를 모두 다 더했을 때 18K가 될 거고요.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9K로 표시할 수 있지. 그러면은 두 개의 변의 합의 값이 표시가 되니까 C는 A 플러스 B가 5K이기 때문에 얘는 4K. 그 다음에 B 값은요, A 플러스 C가 7K이기 때문에 얘는 2K. 자, A 값은 B 플러스 C가 6K이기 때문에 3K.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그러면은, 자, 문제에서 물어본 sin A 대 sin B 대 sin C라는 거는 뭐랑 같다? 그냥 A 대 B 대 C랑 같을 것이고, 그게 비례함수 K 지우고 나면은 3대 2 대 4입니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삼각형의 모양 결정 나오는데, 이게 뭐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다 똑같아요. 삼각형의 모양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필히 변의 길이가 있어야 돼. 그지? 우리가 변의 길이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피타고라스가 성립하면은 직각, 그 다음에 두 변의 길이 같으면 이등변, 그 다음에 세 개 모두 같으면 이렇게 정삼각형 이렇게 표시하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사인 A, 코사인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변으로 표시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A 사인 A, 그 다음에 더하기 B 사인 B는 C 사인 C입니다. 라고 정의되어 있는 거를, 자, 사인 A 대신에 2R분의 A를 대입하고요. B를 2R분의 B. 그 다음에 C 대신에 2R분의 C를 대입하게 되면은 2R이 모두 약분되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입니다. 빗변이 C인 직각삼각형. 그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BC 사이의 거리를, BC? 요 거리를 구하래요. 얘가 X가 되겠지? 그러면요, 문제에서 지금 요 각도가 15도인가? 그럼 이 각도는 30도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다 보니까 뭐가 성립해요? 얘가 특수각이고, 자, 서로 마주보는 대각과 대변 사이의 관계가 나오게 되지. 그러다 보니까 사인 45도 분의 x는 사인 30도 분의 200이랑 같아요. 그러면 x라는 값은 자 2분의 1이니까 400 곱하기 2분의 루트 2가 돼서 x가 200 루트 2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그치? 오늘 할 수 있으면은 수열도 조금 정리하는 걸로 할 수 있겠죠. 옆반은 우리보다 한 타임 빠른데 수열을 좀 나갔다고 하더라고. 자,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 볼게요. 사실 이 코사인 법칙에서는 원래 증명은 이제 코사인 제1법칙으로 이용해서 하는데 코사인 제1법칙이 교과 과정에서 빠지면서 뭐 코사인 제1법칙 별거 아니었기 때문에 자, 코사인 법칙은요. 이거야. 먼저 결론부터 써보면은 C제곱은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2AB 곱하기 코사인 C입니다. 자, 이게 코사인 J법칙이에요. 코사인 지금 법칙이라고 하죠. 그냥 코사인 법칙입니다. 얘를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코사인 C는 자 2AB 분의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자, 식의 형태를 보시는 거 당연히 뭐 식은 외우는 거는 뭐 당연한 거지만 자, 식의 형태를 보시면은 A변, B변, C변이 다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각이 하나 나와요. 아까 사인의 관계는 뭐였어? 두 쌍이 마주보는 대각과 대변 사이의 관계식. 이 사인 법칙의 의미였다면은 얘는 뭐예요? 세 변과 한 각 사이의 관계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세 변을 알면은 한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고 또는 자, 두 변과 사이에 끼인 각을 안다면 지금처럼 마주보는 각에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그지? 공식을 외우는 뭐 어떤 팁이라고 한다면요. 기본적으로 자, 이 코사인 값에 대해서 등장하는 얘네들은요. 뭐예요? 양측변이 되는 거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이 양측변과 대변을 서로 구분해서 암기를 하시면 조금 편합니다. 자, 그러면은 증명 과정 한번 보면요. 간단해요. 자, 요 각 C를 갖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자, 뭐 하면 돼? 얘가 B 코사인 C로 표시할 수 있겠지. 맞아요. 요 길이를 X라고 하면은 B분의 X가 코사인 C예요. 그래서 X가 B 코사인 C. 그럼 이 길이는 A-B 코사인 C라고 표시할 수 있겠네. 그럼 수선을 내렸으니까 이쪽에서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이 변을 표시하는 거나 이쪽에서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이 변을 표시하는 거나 같다. 이게 중학교 때 했던 거지, 그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 C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코사인 C의 제곱이랑 자 B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B 코사인 C의 제곱이랑 같습니다. 빼기해야 되지. 그지? 이렇게. 그러면은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코사인 제곱 C와 그 다음에 플러스 2AB 코사인 C로 표시할 수 있고 B제곱 마이너스 B제곱 코사인 제곱 C
그럼 어떻게 돼? 같은 거 두 개 지우고 나니까 코사인 C는 2AB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입니다 라고 표시되겠지? 그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코사인 법칙 같은 경우는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여요.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고 세 변과 한 각 사이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바로 문제 볼게요. 자, 5번 보니까요. A가 6, 그 다음에 B가 10, C가 120도일 때, 변 C의 값을 구하래요. 자, 바로 뭐야? 각 C에 마주보는 대변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C제곱은, 자,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2배의 A 곱하기 B 곱하기 코사인 120도기 때문에 코사인 120도라는 거는 코사인 180 마이너스 60도로 표시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랑 같다? 마이너스 코사인 60도랑 같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라고 쓰게 되면은 자, 약분되고요. 그러면은 196이 되겠지? 그러면은 C 값은 16입니다. 16이 아닌데 14입니다. 그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2번에는요. A가 2, C가 4, 그 다음에 B가 60도일 때, 자, 각 C를 구하라네. 그러면은 일단은 C각을 구하려면요. C각을 구하려면은 변에 B에 마주보는 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자, B의 변을 구하자. 자, B제곱은 4 더하기 16 마이너스 2 곱하기 4의 코사인 60도 라고 정리했을 때 20,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그래서 12가 되겠죠. 그래서 B라는 변의 길이가 2루트 3입니다. 라고 정리가 되네. 그럼 뭐가 성립해? 2대 1대 루트 3 길이의 B가 성립하게 되잖아. 맞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 얘가 4, 그 다음에 그러면 얘가 C가 될 거고요. 자, A에 마주 보는 게 2, 그 다음에 2루트 3이 돼서 여기 직각 얘가 60도, 얘가 30도로 표시된다는 게 보이네. 그지?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 자, 6번 같은 경우는요. 삼각형 ABC에서 각 변의 길이의 B가 3대 7대 5라고 나왔어. 사인 법칙인가? 라고 봤더니 B의 각을 구하라네. 그치? B의 각을 구하라네. 사인 법칙을 쓰려면 뭐가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각이 하나는 나와야 돼. 그치? 왜? 두 쌍의 대각과 대변 사이 관계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B의 각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자,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진 거야. 세 변과 한 각 사이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B의 측변이 A하고 자, B가 되겠죠. A하고 C가 되겠죠. 자, 이거를 3K 얘를 3K 그 다음에 7K 5K라고 두면은 자, A제곱 9K 제곱 C제곱 25K 제곱에 마이너스 마주보는 게 지금 B가 49K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3K 곱하기 뭐가 돼야 돼? C가 돼야 되지? 자, 항상 비례상수는 주어진 식에서 약분돼서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정리해 보니까 30K 제곱분의 34. 그래서
34니까 마이너스 15K 제곱이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네. 그지? 2분의 1에 대한 게, 2분의 1에 대한 게 코사인 30도잖아. 그지? 아, 뭐야. 이 2분의 1에 대한 게 코사인 60도잖아. 그지? 근데 음수라는 건 뭐예요? 그지? 120도를 얘기하는 거지. 그지? 180 마이너스 60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B의 각은 120도입니다. 라고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아까 사인 법칙처럼 나왔을 때 그 결과가 둔각이냐 예각이냐를 구분할 필요가 없어. 코사인은 부호로 알려주니까.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니까요. 이 코사인 B 곱하기 사인 C가 성립할 때 A, B, C는 어떤 삼각형인지 구하래. 그러면 사인 법칙은 변으로 바꾸면은 2R분의 A. 예. 자, 코사인 B니까 A제곱, C제곱이 양측변 마주보는 변. 2 곱하기 A 곱하기 C 곱하기 2R분의 C입니다. 그러면은 2R, 2R, C, C, 2 지우고 나니까 이게 돼 A제곱은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돼서 자, B랑 C랑 같다라는 걸 유도할 수 있겠죠. 네요. 그래서 BC 같은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자, 이 전체가 60도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는 자연스럽게 직각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변의 길이 B. 자, 얘가 얼마가 돼? 루트 3분의 60이 이게 B변이구나. 자, 그러면은 얘가 3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30도에 대응하는 게 요 길이가 루트 3분의 60. 그래서 20 루트 3임을 알 수 있겠네. 자,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는 C하고 D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자, C하고 D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 길이도 나오죠. 이 길이는 자, 40 루트 3입니다. 그러면 특정할 수 있는 게 CD는 지금 이 분홍색 선을 얘기하는데 특정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바로 요 각이 특정이 되지. 그리고 30도라고 썼냐? 30, 그 다음에 40 루트 3. 그죠? 그러면은 요 변의 길이를 x라고 한다면은 세 변 한 각. 그래서 x제곱은 자, 40 루트 3의 제곱 이런 연병. 그러면 4800 맞나? 이런 거 못 하는데. 900 마이너스 2 곱하기 1200 루트 3. 오이씨, 단위가 2분의 루트 3. 칙칙 5700 마이너스 루트 3 3대니까 3600. 그래서 x제곱이 2100입니다. 그래서 x는 10루트 21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삼각형의 넓이 이거 중학교 때 배우지? 그죠? 중학교 때 이거 중2 때인가 배우더라고. 중3 때 배우지.
분명히 배워. 삼각형의 면적. 사인으로 표시하는 거. 내가 예비고1하면서 재작년인가? 예비고1 하는데 원래 예비고1을 기말고사 끝나고 보통 넘겨봤는데 학원에서 일찍 넘겨받았거든. 시험 대비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돼서 오씨 중학교 거 하나도 모르는데 하고 봤는데 얘가 있더라고. 그때 그 전에 가르쳤던 모든 제자들에게 배신감. 개새끼들 처음 보는 것처럼 우와 이지랄 해놓고 나서 이게 중3 때 나오더라고. 중3 나오더라고. 개새끼들 씨. 그래놓고 하나도 모르는 척. 자, 그러면은 얘를 우리 면적 구할 때 이 각으로 표시하면은 2분의 1에 자, AC의 sin B입니다라고 표시할 수 있고요. 자, 이거에 대한 근거는 바로 뭐야?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걸 H라고 한다면은 바로 C분의 H가 sin B가 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높이를 C 곱하기 sin B라고 표시할 수 있게 되지. 그지? 그래서 2분의 1 AH라는 면적 값을 얘를 2분의 1의 AC sin B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지? 자, 그러면은 앞에서 우리 배웠던 것처럼 이거에 대한 조건은 한각과 양측변의 길이를 알고 있으면은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지? 근데 변형도 가능하다라는 거지. 어떻게? 자, sin B는 뭘로 표시할 수 있어? 2R분의 B라고 표시할 수 있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2R분의 B를 집어넣으면은 4R분의 ABC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그죠? 외접원의 길이를 가지고 넓이를 표시할 수 있지. 그 다음에 A는 2R sin A라고 표시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A 자리에 2R sin A 그 다음에 C 자리에 2R sin C를 대입하게 되면 자, 약분되면서 2R제곱 sin A sin B sin C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얘는 별로 나올 일이 거의 없어요. 얘는 거의 나올 일이 없는데 얘는 한 번씩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어쨌든 변형하는 것들 저거 하나 가지고 사인 법칙 기억하고 있으면 충분히 다 바꿀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사각형? 사각형은 평행사변형 같은 경우는 자, 요 각이 세타 AB라고 했을 때 자, 삼각형의 면적의 2배로 표시할 수 있겠지? 그지? 그러다 보니까 얘는 2배의 2분의 1 AB sin 세타예요. 그러다 보니까 AB sin 세타로 정리할 수 있을 거고. 자, 임의의 사각형에 대한 면적을 구하고 싶을 때는 자, 두 대각선의 길이와 사이에 끼인 각이 있으면 되지. 자, 이 대각선을 A, 이 대각선을 B라고 놨을 때 뭘로 증명을 해? 대각선에 평행한 평행선을 지금처럼 거주게 된다면 전체 파란색은 평행사변형이 되죠. 그러면은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얘도 세타로 표시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A, B를 양측변으로 가지는 평행사변형의 면적으로 정의를 할 수 있어. 파란색 사각형의 면적. 그러면은 자, 각각의 이 사각형들도 서로 마주보는 게 평행하기 때문에 자, 이 면적하고 이 면적이 똑같을 거고요. 그 다음에 대각선에 의해서 갈라지는 이 면적하고 이 면적도 똑같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안쪽에 원래 있던 사각형의 면적은 자, 전체 파란색의 평행사 변형의 면적의 절반이랑 같습니다. 라고 정리가 되는 거지. 그치? 헤론의 공식은요, 헤론의 공식은 교과 과정은 아닌데, 자, 그냥 기억만 해두세요. 수능에서는 안 나오고요. 내신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알려주거나 뭐 그거 했을 때나 교과서에 뭐 탐구하기 같은 데서나 나왔을 때 뭐 출제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있으면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게 헤론의 공식입니다. 자, 각 변의 길이의 합을 S라고 하니까 다들 헷갈려해서 그냥 T라고 한다면은 전체 면적은 T의 T-A, T-B, T-C의 곱으로 구할 수 있다. 그냥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증명 이딴 거 나오지도 않아요. 자, (9번) 보니까요. B는 3, C라는 변의 길이가 4일 때, 이고 넓이가 3일 때, 각 A 값을 구하래. 각 A. 바로 뭐야? 전체 면적은, 자, 양측변. BC는 각 A의 측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주보는 변이 A니까. 그지? 스몰 a가 바로 A 각에 마주보는 변이 되는 거죠. 자, 약분되게 되면은, sin A 값이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은 A라는 게 30도일 수도 있고, 자, 뭐일 수도 있다? 150도일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딱히 제한 조건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지? 나와 있으면은 둘 중에 하나를 추려낼 수 있는데, 안 나왔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자, A 변의 길이가 6이고요. 그 다음에 C 각이 120도고, 그 다음에 전체 면적이 6 루트 3일 때, 자, 변 C의 길이를 물어봤지. 그러면 전체 면적은 각 C에 대해서 뭘 이용해서 2분의 1, 6 곱하기, 자, B의 변의 길이가 있어야 되겠죠. 사인 120도니까 2분의 루트 3 한 개, 6 루트 3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B의 변의 길이를, 그지? 미지수로 잡을 수 있겠지. 넓이를 활용을 하려면은. 자, 그러면은 칙칙 지워지고 나니까 6도 지워지죠? B라는 변의 길이가 4라는 걸 찾았어. 자, 그랬을 때 C라는 변의 길이를 구하라네? 그러면은 B변, A변, 그 다음에 C각 나왔잖아. 그러니까 뭐야? 코사인 J 법칙 써야 되겠죠? 자, C제곱 값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2 곱하기 4 곱하기, 자, 코사인 120도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아까 봤었지? 자, 그래서 칙칙 하니까 50에다가 24인가요? 아니, 52잖아, 병신아. 그러면은 C제곱이 76? 맞아? 아니, 뭐 이런 문제에다가 이딴 숫자를, 뭐 예제는 좀 예쁘게 해주면 안 되나? 자, 그 다음에 삼각형 ABC의 넓이 A가 5, B가 6, C가 7일 때, 자, 물론 헤론 공식 쓸 수도 있어요. 근데 헤론 공식은 일단은 교과 과정이 아니라 그랬지? 그지? 그러다 보니까, 자, 면적을 구하고 싶으면 각이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각을 하나 구하자. 자, 그러면은, 이거 잘 찍어야 되는데. 잘못 찍으면 거지 같은 거 나오면은 개 분노하는데요. 가장
가장 작은 거? 작은 거? 코사인 A는 36? 느낌 안 좋은데? 2 곱하기 6 곱하기 7 하니까 84분의 85? 나쁘지 않아. 나쁘네요. 그죠? 85 60? 6일은 6 64 24 10 나쁘지 않아요. 7분의 5네. 그지? 나쁘지 않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자, 직각삼각형 만들면 돼. 이거 A각이라고 두고요. 7분의 5입니다. 어차피 사인 값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지? 피타고라스니까 루트 24. 그래서 2루트 6이 되겠지? 그래서 사인 A라는 아이는 지금 코사인이 양수 나왔다는 거는 예각이란 얘기이기 때문에 7분의 2 루트 6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죠? 그러면은, 자,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7 곱하기 7분의 2 루트 6이 돼서 6 루트 6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이거 C로 했네. 좀 볼걸, 상관없다. 그지? 상관없다. 근데, 잘못 걸리면은, 그지?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응. 교과점에서 보여주는 제곱식. 제일 번 그다음에 괄호 2번 문제죠. 10번에 2번 보니까 반지름 길이가 2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의 넓이가 5일 때 라고 했지? 자, 그러면은 넓이 나왔고 ABC 물어봤어. 뭐야? 2분의 1 AB의 사인 C라는 거에서 C 대신에 뭐를 집어넣으면 2R분의 C를 집어넣으면 4R분의 ABC도 면적의 식이 된다라고 했지. 그러면은 여기서 넓이가 5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2라 그랬으니까 자, 여기서 5하고 2를 각각 S하고 R에다 대입하게 된다면은 ABC는 40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 다음에 11번 보시니까 제가 60도라고 했고요. 5고 4고 4다. 그림이 완전히 다르다. 자, 어쨌든 ABCD의 넓이를 구하랍니다. 자, 그러면은 사각형을 어떻게 요 각이 60도라는 것 때문에 얘가 120도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자르자. 그치? 삼각형 두 개의 면적의 합으로 계산을 하자. 그러면은 이 부분의 면적을 S1이라고 한다면은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 돼서 얘가 5루트 3이라는 걸 구할 수 있어. 그러면은 자, 이제 문제는 이제 BCD의 면적을 구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 자, 성분의 길이가 필요하니까 요 길이를 x라고 두자. 이 길이를 x라고 둔다면은 이 삼각형에서 자, x제곱은 16 플러스 25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5에
사인 62분의 루트 3이 될 거고요. 자, 아니, 코사인 62분의 1이 될 거고요. 그러면은 칙칙 지워지고 21이 되겠네. 그래서 이 값이 루트 21이다 라고 정리가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각을 특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그지? 여기서 각을 요 각이나 요 각이 특정되질 않잖아. 정의되질 않으니까 이번에는 요 변의 길이를 y라고 두죠. 자, 그러면은 방금 전에 했던 거 22, 루트 21의 제곱은 4이제곱 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4y 곱하기 코사인 120도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y제곱 플러스 4y 마이너스 5는 0이 될 거고요. y는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y가 1이 됐으니까 이 면적도 구할 수 있지. 자, S2의 면적이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루트 3. 그래서 루트 3임을 알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6루트 3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평행사 변형에서 BC가 5고 그 다음에 CD가 8. 그러면 이 길이도 8. 어차피 그치? 그러면은 5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B 값이 주어진 면적이 20루트 2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사인 B는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그러면은 저 C의 각의 크기를 구하라고요? 그러면 B가 될 수 있는 각은 45도거나 혹은 자 B가 135도가 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 B 플러스 C가 어차피 180도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C가 될 수 있는 게 135도거나 또는 45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서 등변사다리꼴에서 두 대각선을 이루는 각도가 150도이고 자, 이게 150도. 그럼 예각의 크기는 30도. 자, 넓이가 4일 때 등변사다리꼴이니까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죠. 그래서 2분의 1. 결국에는 두 대각선과 사이에 끼인 각이 나온 거고요. a제곱 그 다음에 2분의 1 사인 값이 넓이가 4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각선의 길이는 4라는 걸 구할 수 있겠네. 그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수열 부분을 한번 볼게요. 등차 수열에 대한 개념을 할 수 있겠다. 자, 원래 수열이라는 아이의 정의는 순서가 있는 수의 배열을 가리켜서 우리가 수열이라고. 근데 이제 교육 과정에서는 이 순서와 동시에 어떤 규칙이 있는 수열만을 정의를 해요. 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거야,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 과정에서의 수열의 정의는 규칙성을 가지는 수의 배열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수열에서 원래 정의는 순서가 존재하는 수의 배열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순서쌍처럼 숫자의 배열이 단순하게 수의 배열이라기보다는 각각의 숫자들이 몇 번째 나오는 숫자인지, 그지? 그 순서에 대해서 의미를 갖는 거야. 예를 들어 1, 2, 3, 8, 16 땡땡땡. 사실 이 땡땡땡이 그대로
똑같이 32, 64로 나갈지 사실은 알 수가 없죠. 근데 교육과정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그지? 그러기 때문에 얘를 규칙성이 존재하는 걸로 한정을 짓는다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순서가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지금 배열되어 있는 대로 1, 2, 4, 8, 16이라는 순서대로만 놓여져야지만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자, 우리가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일반적으로 A 수열이다 그러면은 여기 첨자를 갖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A1이 1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4입니다. 네 번째가 8입니다. 다섯 번째가 16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자. 얘도 어떤 이걸 나타낼 수 있는 식이 존재할 수 있겠지. 그렇죠? 식이 존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 식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항이라고 불러요. 일반항이라고 불러. 근데 이 사실 수열이라는 개념이 순서가 존재한다고 그랬잖아. 이 순서에 대응하는 사실 함수로 표현이 가능해. 이것도 사실 함수야. 수열 자체도.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표시를 했어. F1이 1입니다. F2가 2입니다. F3이 3입니다. 라고 표시하면은 4입니다. 라고 표시를 하면은 이 함수식이 뭔지 생각할 수 있겠지. 이 함수식은 뭘까? fx는 뭘로 표시하겠어? 2의 거듭제곱 일단 표시가 될 거 아니야. 근데 1부터 시작한다면 0제곱부터니까 그치? x-1제곱입니다 라고 해서 지수함수처럼 표시가 되는데 이 함수와 우리가 다뤘던 함수와 좌표평면에서의 함수와 그 다음에 수열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수열은 몇 번째라는 개념을, 그지? 몇 번째에 뭐가 나옵니다 라는 게 그 순서에 대응하는 숫자가 뭔지가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순서라는 개념은 우리가 쓰는 숫자 중에서 자연수를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다 보니까 정의역이 뭐가 되는 거야? 자연수에서 함수값, 이게 함수값에 나오는 건 뭐가 나와도 상관없잖아. 그치? 실수로 대응하는 함수로 표시가 되는데 이걸 수열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지금처럼 점자를 나타내서 표현하다 보니까 이런 함수가 아니라 뭘로? 수열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자연수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n이라는 숫자를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항, 이 함수식을 가리켜서 우리가 수열에서는 일반항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n이, 그치? 일반항이라고 부르게 돼. 그래서 n번째에 나오는 값은 뭡니까? 라고 하면 똑같이 2의 n-1제곱이에요.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함수랑 수열이랑 같이 결합해서 연관지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그치? 하나의 값에 대응하는 정의역 하나가 반드시 함수값 하나를 갖습니다가 바로 함수의 정의이기 때문에 얘가 순서가 정해진다면 당연히 순서를 가진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치? 자연수 전체를 당연히 정의역으로 가질 거라고. 그에 대응하는 수열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그 수열은 어떻게 돼? 막 배열하다가 중간에 툭 끊기는 상황이 될 테니까, 그죠? 걔는 수열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겠죠. 맞아요. 그래서 딱 하나씩만 값을 가지는 함수의 관계가 되더라.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일정한 값이 곱해지는 걸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등비 수열이라고 부르게 되고, 우리가 다루는 거는 이제 등차 수열이라는 아이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용어만 조금 정리해 보면은 얘를 일반항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이게 첫 번째 항을 가리켜서 우리가 초항이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불러요. 그 다음 만약에 20번째까지로 딱 한정돼 있다면은, 그치? 만약에 20번째까지로 딱 한정이 됐어. 그럼 이 20번째 마지막 항을 가리켜서 우리가 말항, 그치? 이라고 부릅니다. 한자죠. 말기, 초기. 슬픈 말기 초기. 말기 초기 들어가는 건 치고 좋은 게 있나요? 느낌이 세.
그러면요 일단은 여기 예제 1번 보고요 등차 수를 보도록 할게요. 1번에 일반항을 찾으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일반항을 찾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순서에 대응하는 이 몇 번째 순서냐 이 순서에 대응하는 규칙을 찾아야 돼. 그럼 얘가 뭐야? 1항, 얘가 2항, 얘가 3항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n번째 항은 뭐가 보여요? 분자는 지금 순서랑 동일하고요. 그 다음 분모는 하나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a는 n 플러스 1분의 n입니다.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지. 그치? fx의 x가 변수인 것처럼 얘는 n이 변수가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나타난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니까 얘는 1의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의 n제곱이에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3번 보니까요. 9, 99, 999. 자, 요거는요. 우리가 이제 이 숫자를 많이 쓰게 되는데 자, 10의 거듭제곱에서 하나씩 빠져있는 상태라고 정의를 해야지 계산하기가 편합니다. 이걸 접근할 수 있는 게 합으로 접근하는 거하고 10의 거듭제곱으로 접근하는 게 있는데 얘가 훨씬 더 편해요. 그러면은 얘는 n번째라면은 1번째가 10의 1제곱, 두 번째가 10의 제곱, 세 번째가 10의 세제곱이니까 10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지. 이걸 확장하면은 예를 들어 2, 22, 222와 같이 나가는 숫자도 우리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얘를 베이스로 찾게 돼. 얘를 9 곱하기 자 9분의 2를 한 걸로, 그 다음에 99 곱하기 9분의 2를 한 걸로, 999에다가 곱하기 9분의 2를 한 걸로. 알겠니? 맞아요? 숫자가 지금처럼 똑같이 하나씩 계속 늘어나는 상황을 뭘 통해서 9, 99, 999 이 규칙에 대해서 똑같이 9분의 1을 곱하면 어떻게 돼? 1, 11, 그치? 111 이렇게 표시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거기다가 두 배를 하게 되면은 2, 22, 222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10의 n제곱 빼기 1에다가 9분의 2를 곱해요. 이렇게 일반항을 정의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차 수열을 보면요. 이름에서 다 나와. 등호할 때 등차, 같을 등차. 차 빼는 거지, 그치? 자, 숫자에서 차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지, 그치? 근데 수열에서는 큰 항에서 작은 항을 뺍니다. 그러니까 2항에서 1항을 빼고 3항에서 2항을 빼고, 그죠? 연속된 두 항에서 큰 순서, 그죠? 큰 수소? 큰 수서, 그죠? 큰 수서에서 작은 수서를 뺀다. 자, 그래서 n 플러스 1번째에서 n번째를 뺀, 그치? 연속한 두 개에서 n 플러스 1번째에서 n번째를 뺀 게 일정한 값을 가질 때, 상수 우리가 일반적으로 d를 많이 써요. 이 d를 가리켜서 우리가 공통된 차이라고 불러서 공차라고 부릅니다. 그죠? 음료수도 있죠, 그죠? 근데 아무튼 공차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일정한 게 등차 수열이 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2, 4, 6, 8, 10 짝수. 자, 이것도 뭐가 돼요? 등차 수열이야. 차이가 2씩 나게 되지,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나타내는 것 중에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숫자라고 하면은 2, 5, 8, 11 이렇게 나가게 되잖아. 그걸 나타내는 게 뭐였지? 3K-1이었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이가 3씩 나기 때문에 등차 수열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자,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이 두 가지가 교육 과정에 있는 기본적인 수열인데 이 두 가지를 배우는 게 바로 일반항하고 합의 공식이 정형화되어 있거든. 그래서 그 두 개를 기반으로 해서
수열이 이제 교육 과정에서 정의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자 한번 증명을 해보면요. 자 축차 대입을 통해서 정의를 하는데 축차 대입이라는 거는 1, 2, 3 쌀을 축자야. 저축할 때 축자. 한문 선생님도 아니고 왜 이렇게 한문어가 많이 나오냐? 쓸 줄 몰라요. 아무튼 근데 그 숫자를 1, 2, 3, 4, 5 해서 하나씩 대입해서 그 규칙을 표시하는 게 축차 대입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2항에서 1항 뺀 게 공차 D가 되겠지. 그 다음에 3항에서 2항 뺀 것도 공차 D가 될 거고요. 4항에서 3항 뺀 것도 공차 D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n항에서 n-1항을 뺀 것도 공차 D로 표시가 되겠지. 내가 일반항이 n번째 항, 이미 n번째 항에 대응하는 식이 바로 일반항이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이 식을 연립해서 다 더하게 되면 어떻게 돼? 지금처럼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싸그리 다 지워지게 되고요. 남는 게 an 마이너스 a1이 자 D가 몇 개 있는지를 보니까 뒤에 있는 게 1부터 시작하지. 1부터 n-1개 있기 때문에 D가 n-1개 있어요 라고 표시하게 되고요.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요 A1을 이항시키면은 A1에 n-1D라고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 다시 써보면은 얘는 뭐야? 공차가 2죠. 그죠? 그러니까 A에는 자 n-1에 2 곱한 거에 초항이 얼마야? 2. 그래서 2n입니다. 똑같이 표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요. 일반항을 찾아보면은 초항에다가 공차가 3씩 증가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3n-1 동일한 식은 찾을 수 있다는 거지. 했니? 그치? 그래서 자 수열에서 우리가 다룬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가 초항. 첫 번째가 초항. 첫 번째 초항이 있어야지 그 초항으로부터 그 뒤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나타낼 수 있다.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처럼 그 규칙을 나타내는 값이 필요한 거야. 그치? 그러면 그 등차 수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의한다? 지금처럼 자 초항 플러스 n-D라는 거를 유도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개념도 있어요. 자 여기서 2, 4, 6, 8, 10을 한번 봤을 때 2하고 4, 6의 관계를 보시면은 자 차이가 일정하다 그랬잖아. 2라는 값은요 4로부터 역으로 가는 거니까 빼기 2한 거야. 그 다음에 6이라는 값은 4로부터 정방향으로 가는 거죠. 플러스 2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4로부터 마이너스 2, 4로부터 플러스 2 어떻게 되겠어? 뭐가 떠올라? 중점. 그쵸? 4로부터 수직선에서 같은 간격만큼 떨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자 보는 것처럼 2하고 6의 중점이 4입니다라는 관계가 성립하게 돼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연속을 꼭 하지 않더라도 6에서 2하고 10의 관계를 한번 보자. 그러면 얘는 두 칸을 역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빼기 2가 2번. 그 다음에 정방향으로 2만큼 2번 더해지는 거니까 플러스 4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6이 수직선 상황에서의 중점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2분의 2 플러스 10을 했을 때 이 값이 6으로 표시가 되죠.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은 등차 수열에서 중간항의 규칙이라고 해갖고 등차 중항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관계가 나오게 되냐면은 자 n항을 기준으로 똑같은 간격만큼씩 k라는 간격만큼씩 떨어져 있는 것의 중간항이 바로 n항의 값과 같아요 라는 관계가 바로 등차 중항이라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되죠? 그죠? 일반항의 시계 형태와 시계 형태 자체를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2번을 보니까요. 첫째 항이 1, A1이 1,
자, A사가 마이너스 5인. 자, 등차 수열이라고 나와 있지. 그러면 사항을 뭘로 표시할 수 있어? 일반항으로 표시하면 초항 플러스 n-1이라니까 3 곱하기 d랑 같아요 라고 표시할 수 있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넘어가면은 d는 마이너스 2입니다. 뭐가 나와? 일반항. 자, 초항 플러스 n-1d. 그래서 2n 마이너스 2n 플러스 3입니다 라는 관계가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니까요. 지금처럼 일반항에서 자, 한값 그 다음에 초항 공차 얘네들이 지금 세 개가 미지수란 말이야. 이 중에서 두 개를 알게 되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일반항의 표현을 통해서 공차, 초항, 그 다음에 항해값 요 세 가지에 대한 것 중에 아무거나 두 개만 나오면 나머지 하나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특정항의 표현이 나타났을 때는 일반항의 표현으로 바꿔서 정리를 하시면은 미지수 하나를 구할 수 있다. 그죠? 자, 두 번째 5항이 16이고요. 그 다음에 8항이 25예요. 자,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얘를 초항 플러스 n-1 4d가 16이에요. 그 다음에 쟤를 초항 플러스 n-1 7d가 25예요. 이렇게 푸는 게 초심자 입장이고, 조금 풀다 보면은 어떻게 하게 돼? 등차 수열임을 알고 있잖아. 그러면은 5항에서 8항을 가는 동안에 공차가 3번 더해졌다는 걸 사실 알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25는요 16에다가요 공차 3번 더한 거예요. 그래서 D 값이 3입니다. 이렇게 바로 구하기도 하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D가 나오게 되니까 A1은 4입니다 라고 정리가 되죠. 그 다음에 3번 첫째 항이 19 공차가 마이너스 2분의 3인 등차 수열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게 몇 항인지를 구하래. 그럼 일단은 초항하고 공차 나왔으니까 다 나온 거지 뭐. 일반항 구할 수 있겠죠. 함수에서 함수식 안 구하고 선생님 저는 함수식 없이 머릿속으로 다 계산해서 풀어요. 없죠. 그죠? 똑같은 거야. 당연히 수열에서는 일반항을 구해야 돼요. 자, 이게 일반항이 될 거고요. 자, 2분의 3 n에 플러스 2분의 41이 일반항이 되겠죠.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거니까 얘가 음수가 되는 이라고 하면은 자, n은 3분의 41보다 커요. 그래서 몇 번째부터 4번째부터 음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어차피 또 있네. 근데 자, 일단은 여기서 지우기 전에 한 가지만 설명을 하면요. 등차 수열에서 일반항 이제 활용하는 거 한번 해봤으니까 자, 식의 형태를 꼭 기억을 하시는데 등차 수열은 이걸 지금 미지수가 그지? 미지수가 n이야. 그치? 변수가 n이야. 변수. 그치? 변수가 fx의 x인 것처럼 지금 an의 변수는 n입니다. 그러면은 n을 기준으로 사실 판단을 해야 돼. 이걸 전개하게 되면은 dn 플러스 블라블라로 표시가 되겠지. 맞죠? 그러면은 뭐를 알 수 있냐면 첫 번째 n의 1차식입니다. 맞아요. n의 1차식으로 표시가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얘가 뭐예요? n의 개수가 자, 공차라는 걸 알 수 있죠. 맞아요. 그러면 이 n의 1차식으로 표시가 되는 상황이 항상 그렇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어. 어떤 경우에? 공차가 0일 때입니다. 공차가 0. 공차가 0이 돼버리면 그러면 당연히 n이 존재하지 않겠죠?
맞아요. 공차에 대한 제한 조건은 딱히 없기 때문에 여기서 n이 공차가 0이 된다면은 n의 1차식으로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긴 해. 알겠니? 그때는 뭘로 표시되겠어? 삐리리인 상수로만 표시가 되겠지. 얘가, 그지? 하지만 그게 아닌 경우라면 공차가 0이 아닌 값으로 존재합니다라고 했을 때는 항상 바로 n의 1차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치? 그래서 1차식 어떤 수열의 문제를 푸는데 1차식으로 표시가 돼. 정리했더니 그럼 뭐야 걔는? 바로 등차 수열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자, 화장실 자, 4번 같은 문제는 철저하게 이제 수열의 정의에 관한 문제인데 자, 마이너스 3하고 30 사이 10개의 숫자를 만들어서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아까 등차 수열의 정의는 순서가 있는, 그죠? 항과 항 사이의 차이의 규칙이 일정한 수열을 가리켜서 우리가 항과 항 차가 일정한 수의 배열을 가리켜서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 그랬지. 그러면은 보세요. 얘가 함정이 이거야. 10번째 숫자를 순서를 지금 첫 번째부터 첨자로 표시를 했잖아. 근데 수열에선 얘가 초항이 아니에요. 그죠? 초항은 뭐고? 마이너스 3. 그러면 30은 몇 번째가 되는 거야? 그렇지, 12번째가 되는 거야. 12항이 30입니다 라는 걸 나올 수 있죠. 그러면은 얘는 초항에다가 플러스 11D 한 값이, 그래서 D가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그러면 X 7 값을 물어봤으니 X7은 바로 A8과 같아요. 그죠? 뭘 본 거야, 병신아? 뭘 본 거지? 자, 3이니까 뭘 본 거지 도대체? X7이라는 거는, 그죠? 초항이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8번째 항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3 곱하기 7, 그래서 18이라는 걸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이 순서 첨자로 표시되는 함정이라는 거를 조심하시면 됩니다. 수열은 초항부터 시작해서 말항까지 이제 순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표시되어 있는 첨자는 순서랑 매칭되지 않는 거죠. EX 자, X제곱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이 순서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자, 지금처럼 이 순서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요, 자, 어떤 문자로 정의되어 있는 상태, 어떤 식으로 정의되어 있는 상태일 때는 아까 썼던 등차 중앙을 쓰게 돼요. 그게 아니라 어떤 일정한 규칙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 A, B, C가 이 순서로 등차 수를 이루고 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어떻게 한다? 자, 이거하고 구분해야 돼. 자, 그냥 어떤 임의의 문자나 식을 그냥, 그지? fx, gx, 뭐 hx 다 마찬가지예요. 이 순서로 등차수를 이룬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자, a 플러스 d, a 플러스 2d라고 표시를 하든가, 아니면은 b 마이너스 d, b 플러스 d라고 표시를 하든가, 이렇게 일반항을 갖고 표시를 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얘를 많이 쓰죠? 왜? 셋의 합이 3b로 표시가 되거든. 그치?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식의 형태가 딱 정의되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등차 중앙을 써서, 자,
자, 둘의 평균이 얘예요. 한마디로 가운데 있는 아이의 두 배가 양쪽의 합과 같아요. 그죠? 아까 전에 2분의 있던 거를 절변에 붙여주면은 그러면은 2x 제곱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0이에요. 21, 21, 마플.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든가 2예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모든 x 값에 그냥 합을 구하죠. 자, 그 다음에 6번. 자, 3차 방정식의 세실근이 등차수를 이룬대요. 자, 이렇게 그냥 어떤 특정한 식이나 이런 걸로 문자로 표시가 되는 게 아니라 특정되지 않은, 그죠? 어떤 그 이미 알파, 베타, 감마가 등차수를 이뤄요 라고 나와 있잖아. 이럴 때는 그냥 알파와 알파 플러스 D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D라고 놓으시는 거야.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놨을 때 세근의 합이 3알파로 정의가 되고요. 이게 근과계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6, 알파가 마이너스 2가 되거든. 그럼 알파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 빼기 D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 플러스 D가 될 거고 D는 4에다가 세근의 곱을 통해서 곱이 마이너스 하나를 이용하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D 제곱이 마이너스 4예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칙 D 제곱이 2라는 걸 구할 수 있겠지. 맞아요. 근데 상수 K를 물어봤잖아. 알파 나왔지? 대입하면 되죠. 이건 이제 공차를 구해야 될 때, 공차를 굳이 구해야 될 때는 이렇게 하지만 K 구하라 그랬네. 깔끔하게 그냥.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등차수의 합을 보는데요. 등차수의 합의 공식도 간단하게 유도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등차수의 합의 공식의 유도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등차수열의 특징이 바로 등차 중앙이 존재한다라는 거지. 그지? 등차 중앙이 존재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합에 대한 성질을 얘기할 때 요거 한번 설명을 해볼게. 자, 평균과 총합 사이의 관계에서 자, 총합을 개수로 나눈 게 바로 평균 아니야. 맞아? 그치? 그래서 총합을 평균으로 표시하면은 평균 곱하기 개수를 했을 때가 바로 총합이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일정한 값의 평균은 뭘로 표시할 수 있어? A, 뭘 고민을 해. A를 100개 더해서 100으로 나눠요. 그냥 A 아니야? 왜 이렇게 이런 거 고민해야 되지? 내가 100점을 전과목을 다 100점 맞아서 평균 얼마야? 100이잖아. 그치? 전과목 100점을 안 맞아봤어. 너희는 시험 세대가 아니라서. 선생님 때는 초등학교 때도 시험을 봤었거든. 올백이라는 개념이 존재했어. 초등학교 시험이니까. 전교이 그렇다고 막 널리진 않았고, 그때도 그때는 미친 듯이 막 어렵게 내려고 막 학교 교육이 막 환장을 할 때여갖고, 그래도 전교에 한 4-5명은 100점이 나왔었어. 올백이. 올백 맞으면 제일 좋은 게 평균이 100이라. 내 기억에 그거밖에 없어. 올백.
어쨌든 요거 두 가지를 갖고 할 거야. 자, 예를 들어 자, 1, 3, 5, 7, 9 해서 99까지가 있다. 자, 이거에 대한 총합을 계산하고자 해. 그러면은 일단은 자, 항상 수열에서는 항수가 중요하겠죠. 몇 개가 있는지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일반항을 구해 보니까 A에는 자, 공차가 2고요. 초항이 1이니까 1 집어넣었을 때 1 나오게 만들면 되겠지. 2n-1이야. 그럼 99는 A 50번째라는 걸 알 수 있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아까 전에 등차 중앙이 존재한다 그랬잖아. 한마디로 평균이 같다고요. 그러면은 1과 99. 아까 등차 중앙의 정의를 내가 어떻게 내렸지? 자, 어떤 임의의 n항이라고 하더라도 양쪽의 간격이 동일하면은 그 평균은 항상 같아요 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n-1, n+1의 관계의 평균도 an이고 n-2, n+2의 관계도 평균은 an이야. 그러면은 1과 99의 관계에서의 평균이 50이잖아. 3과 97의 관계도 평균이 50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초항과 말항, 그 다음에 두 번째 항과 끝에서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과 끝에서 세 번째 항의 평균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되거든? 그치? 그러다 보니까 2분의 초항이랑 자, 여기서 50번째랑 합친 평균은요 항상 똑같아요. 그치? 그럼 그런 게 몇 개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될 거 아니야. 둘의 평균값 50, 둘의 평균값 50, 50. 그럼 모두 50개가 그쵸? 50개의 A가 존재하는 거니까 총합 니네가 이거 헷갈렸던 게 이거의 평균은 A, 총합은 NA, 그지? 나 미안해. 내가 병신인데 A 콤마 썼어야 되는데 저걸 더하기라고 써놨고 저걸 딱 짚으려고 그랬더니 저기 뭐지? 저기 뭐지? 왜 더하기지? 미안해. 이게 원래 이 더하기가 아니라 어쩐지 너 이 표정 이상하더라. 자, 그럼 이게 그치? 일정한 값이 자, 50개 있어요. 그죠? 곱하기 개수로 표현을 할 수 있다. 됐니? 그치? 얘가요? 얘네 둘의 평균 모두 한 쌍의 평균이 일정하잖아. 그치? 맞아요. 그러면 얘네 둘의 총합은 얘네 둘의 평균 곱하기 2값. 이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다 똑같은 값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걸 일반화 시켜보면은 자, 합은 S로 표시하죠. 그러면은 자, n항까지의 합은 등차 수열에서는 자, 뭘로? 2분의 초항 플러스 말항. 그치? 이 평균이 등차 중항이 항상 일정하게 n개를 다 더한 거랑 같아요. 라고 표시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얘가 2분의 n의 a1 플러스 마지막 항. n번째 마지막 항.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초항하고 말항을 알 때고 자, 만약에 마지막 항을 모를 수 있잖아. 마지막 항 값을. 그럼 그때는 an 자리가 an이 아까 초항 플러스 n-1d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자, 더하게 되면 2a1 플러스 n-1d랑 같아요. 이것도 등차수열의 합의 공식이 된다. 자, 그래서 특징은요 마찬가지로 이걸 전개하게 되면은 n의 2차식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죠? n의 2차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앞에 곱하기 n이 있다 보니까 상수항이 없는 n의 2차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상수항이 없는 n의 2차식이다. 등차수열의 합의 공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문제 한번 보니까 7번에서 자, 이 항이 A2가 4, 그 다음에 A5가 22인 상태 등차 수열이 자,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2항에다가 3개 항을 더 가는 거니까 3B 더한 거랑 같겠지? 그치? 그래서
D값이 6임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은 초항은 자 초항 플러스 D가 4니까 마이너스 2라는 걸 구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30판까지 합이잖아요. S30은 자 2분의 30에 자 초항과 공차를 알고 있으니까 이 공식을 써야 되겠지. 초항의 2배 플러스 29 곱하기 6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계산 못하고 계산하면 뭘 하고 끝나요. 자 2하고 40 사이에 n개의 수 아까 나왔던 문제는 2, x1, x2 땡땡땡땡 n개를 집어넣고 마지막 항이 40. 자 모든 항의 합이 420일 때 자 뭐야? 중간에 n개를 집어넣었다는 거지. 이게 항의 숫자를 얘기하는 건 아니라 그랬지. 순서를 얘기하는 건 아니라 그랬지. 자 이게 초항이고 얘가 2항이고 얘가 m에 2개 추가한 m 플러스 2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초항값하고 말항값을 알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은 m 플러스 2항까지의 합이 뭐랑 같다? 2분의 자 m 플러스 2에 자 초항 2에다가 40을 더한 거랑 같아요. 그죠? 이 n 대신에 그냥 m 플러스 2가 대입된 거랑 똑같은 거지. 자 이 값이 그래서 얼마다? 420이다. 40이 약분하니까 10이 될 거고요. m 플러스 2는 20입니다. 자 m은 18입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은 m의 값을 구하세요. 18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요 8번 보니까요. 첫째 항부터 5항까지의 합이 15. 그러면 S5 값이 15입니다. 그러면은 2분의 항수 5에 2A1 플러스 4D가 15가 될 거고요. 약분하면은 이것도 맞아요. 약분해서 A1 플러스 2D가 3이에요. 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S10 10항까지의 합이 80이에요. 자 2분의 10에 2A1 플러스 9D 했을 때 칙칙. 그래서 2A1 플러스 9D가 16이에요. 저 괜히 약분했네. 자 그러면은 2A1 플러스 4D는 6. 둘을 정리하니까 5D 값이 10이 될 거고요. D는 2다. 자 그래서 A1은 마이너스 1이다까지 정리할 수 있겠지. 맞아요. 그러면은 S20은 20항까지의 합은 2분의 항수 20개에 초항의 2배 플러스 19 곱하기 공차 2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자 n에 관한 2차식이기 때문에 뭐가 존재한다? 2차 함수의 최대치수를 그지? 자연수 정의역의 정의역을 활용해서 활용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하지. 첫째 항이 14고 공차가 마이너스 4잖아. 그럼 어떻게 돼? A2항이 10, A3항이 6, A4항이 2고 A5항이 자 마이너스 2가 될 거 아니야. 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음수가 되는 순간에 추가로 더했을 때 어떻게 돼? 합이 줄어들기 시작해. 그러다 보니까 자 뭐 할 때까지? 항이 양수일 때까지. 그치? 아까 전에 그래서 일반항이 음수가 처음으로 음수가 될 때 라고 했던 문제 있었잖아. 그치? 그래서 양수까지 더하는 게 바로 최대가 되더라. 물론 2차로 정리해도 되는데 2차로 정리했을 때는 지금처럼 4하고 5일 때가 간격이 똑같잖아요. 그죠? 이제 걔는 일반적이지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 나중에 보게 돼. 그랬을 때는 이차 함수의 최대차수를 활용하되 정의역이 자연수니까 예를 들어 축이 4.2면은 n이 4인데 최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정리했으니까 저거 또 잊어버릴 뻔했어. 씨. 이거 아닌데. 나갈 뻔했어. 다른 거 줄 뻔했어. 자, 요거를 40번까지 하면 되나? 문제가 150문제인가? 그럴 텐데. 세 번 만에 끝내야 되니까 50번까지가 되는구나. 50번까지 풀어갖고 오시면 됩니다. 다음 주수예요. 막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막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그냥 좀 어려운 문제. 좀 주관적이죠, 그죠? 좀 어려운 문제. 일단 요걸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할 숙제는 없나요? 네.